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염영입니다. 11월 7일 월요일입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한숨만 나옵니다. 한숨만 나오는데요. 저라고 왜 이태원 간 애들 156명이 외국인 26명을 포함해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한탄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 정부를 흔들고 세월호 시즌2로 가서 정부를 망가뜨린다 해가지고 대책이 있냐 이거죠. 대책 없습니다. 아무리 선진국으로 가도 사고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국가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국가의 존속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언론들도 그렇고 유승민이가 먼저 갖고 나왔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물었죠. 국가의 존재 이유는 확실한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지불식간에 나타난 사고가 후진성이다. 후진국 인재다. 또 참사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어느 나라나 선진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윤석열이 9월 말에 지지율이 빠지면서 대위기에 들어갔고 그때는 좌파 진보 이준석 대거리들이 윤석열 참사 프레임을 걸었고 이번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도 역시 윤석열 정부 참사의 프레임이 지금 말려드는 순간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윤석열과 용콘대 참모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첫째,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용산경찰서장이란 이인재 이놈아가 걸어서 도보 5분 거리를 갔다가 차 타고 가려다가 경찰서장이 대단한 자리라고 차 타러 가려다가 지랄방황하다가 현장 지휘도 못했고 또 현장에 가서는 뒷짐을 지고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걸 보고 사고 난 다음에 그게 연합뉴스에 그냥 계속 특필하면서 국민들은 아주 공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박희영이라는 용산구청장 그것은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 당장 그만둬야 돼. 뭐 주민소환제야. 좌파 진보 너희들 이준석 떼거리들 거기 가서 데모하라고. 용산구청장 박희영이 그만두라고. 그 다음에 유미지라는 것 112 상황팀장 그것도 당장 그냥 잡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형사처벌을 하라 이거죠. 국민들의 원성은. 근데 그 형사처벌하면 몇 년 못 살아요. 해봐야 공문서 위조뿐이 없어요. 거짓말 했다는 거. 그것도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게 공무원 조직이에요. 우리나라 썩었다니까요. 제가 3년 반 동안 말씀드린 게 공무원하고 정치인 믿지 말라는 거예요. 공무원이 더 썩었다니까요. 워라밸을 갖다 즐기는 것들. 그런데 지금 이게 국민은 지금 다행히 세월호 시즌2를 안 만들고 있고 그게 참 감사한 일이나 국민은 뭔가 부족하고 뭔가 갈증을 느끼고 어디다가 화풀이를 하고 싶어요. 국민을 이기는 정부와 정권은 없어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지금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하는 거 보니까 지난주보다 1.5% 떨어지던데 그게 확고한 지지층으로 굳어가는 거예요. 30% 정도가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지지층으로 굳어가는 건데 그게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대 그죠? 50대들이 윤석열 지지율을 7, 8%를 빼버리고 서울 시민들이 11%를 빼버려요. 그걸 갖다가 커버 쳐주는 게 60, 70대가 지지율을 올려주죠. 그게 전통 보수인데 그리고 살 만큼 살았고 상황 판단 시비를 제대로 가리는 세대죠. 60, 70대가. 50대들이 동질 의식을 느끼죠. 50대 자식들이 20대, 30대니까. 그죠? 그래 지지율을 빼버리는데 이건 반드시 정치적인 해결책으로 들어가야 돼요. 윤석열이는 검사 출신이고 그리고 윤석열 쪽에서도 윤석열은 지금 대단히 억울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부의 모든 화살이 꼽히는 게 억울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라고 왜 마음이 아프지 않고, 왜 해안이 안 나겠어요? 평생을 범죄자만 잡고 그런 사람인데. 그렇죠. 그래서, 애도기간 7일 동안, 6일 동안 계속 절에 가고, 개신교회 가고, 명동 성당 가고 하면서 참여를 했죠. 그거 정치적인 쇼예요. 근데 정치인들은 모두 정치적인 쇼를 하니 문재인보다 낫죠. 문재인 그놈아는 지가 집권하고 뭐 1, 2개월 후에가 3, 4개월 후에 인천에서 낚싯배가 뒤집혀서 30몇 명이 죽으니까 추모합시다 하고 수보에서 고개 숙이고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터지죠. 30명 죽고 40명 죽고 20명 죽고. 대한민국 그런 나라예요. 대한민국 시민의식이라는 것은 선진 시민의식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게 급격한 경제 발전에 의해서 전부 다 자아도취가 되어 있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해서 그래요. 근데 그 사회적인 현상을 지금 말할 수는 없고, 지금 이걸 갖다가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고 있으니, 야당은 185석이요, 여당은 115석뿐이 안 되는데, 이건 밀릴 수뿐이 없죠. 그냥 국조를 그냥 받으면 돼요. 국조가 정치 쟁점화 하면은, 그거 해결책이 안 되죠. 국정조사는 그거는 뭐 강제권도 없고 해결책도 않고도 뭐 수사권도 없고 그냥 봐서 정쟁 들어갈 수뿐이 없어요. 안 받더라도 쟤네는 정쟁을 할 거예요. 응? 안 그러면 한동훈이 상설특검 때려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어디로 치받을지 모르는데 그건 오로지 한 곳이에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뭐 윤석열이가 말하는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고 경찰을 갖다가 대혁신을 하겠다 그러는데 경찰 그놈아들 백날 혁신해봐야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일선 경찰 애들은 일선 파출소 애들은 그래도 대민 접촉의 일선에 서 있기 때문에 열심히 뛰고 열심히 112, 119 신고 들어오면 움직여줘요. 흉내라도 내는데 그 위에 일선 경찰서 과장급들 그게 이제 경정, 경감 이런 애들인데 그놈들이나 총경급들, 과장급만 해도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놈 이상들은 신경 안 써요. 면피하기가 바빠요. 그게 오늘 나타난 게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이라는 놈이고 윤희근 경찰청장이라는 놈이에요. 저거 공무원 조직 저거 백날 인원 보강해봐야 되질 않아요. 하려면은 하부 조직 해줘야 되는데 하부 조직도 많이 인력이 오면은 그놈아들 말을 여러분 모르시죠? 요새는 말할 것도 없을까요? 과거 같은 거 한 20년 30년 전에도 그 경사 경위 쉽게 말해서 바풀떼기 3개 4개짜리도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밤마다. 그거 잘 알아요 저는. 지금은 더 할 거예요. 그 뺑뺑이 치는 놈들은 그냥 순경, 경장, 경사 그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임재 같은 놈이 무전기도 그냥 무전기로 수없이 울릴 텐데 여기 뭐 사고가 났다 보고해야 된다 보고하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보고 뒷짐지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쳐다봤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꼴값을 하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화가 나죠. 근데 국민들은 이임재나 유미진이나 박희영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경찰청장 그거도 날아갈 것이고 그거 안 날리면 큰일 납니다. 윤석열이. 그러면은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거예요. 5천만이 슬퍼하는데 솔직히 고고 TV는 슬퍼하는 게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요. 대한민국 시스템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죠. 대한민국 5천년은 아니 조선조 500년 고려조 500년 1000년은 관건 그 다음에 관료 출신들이 장악해가지고 그것들은 민주주의가 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게 그대로 그 산업공상이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산업공상이. 따라서 정치적인 책임은 현대 민주화 사회에서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라 그러는 거죠. 그럼 이상민은 경질을 시켜야 돼요.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상민이가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 그러는데 그거는 윤석열이가 자기 친구고 술 친구라도 경질시켜야 되는 게 정상이고 아니 행안부 장관 없으면 차관 가지고 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민은 경질시켜야 맞고 한덕수도
스스로 사퇴를 하든가 한덕수도 경질을 해야 돼요. 제가 윤석열 초기에 갖고도 처음부터 그랬어요. 당에서는 장정원이가 사고 칠 것이며 정에서는 이상민이가 사고 칠 것이고 한덕수는 국무총리로 임명하면 안 된다. 한덕수의 존재감이 전혀 없어요. 국무총리로서의 존재감. 쉽게 말해서 대독총리도 안 돼요. 대독총리도. 한덕수가. 총기도 없고 허물허물하고 한덕수는 그냥 총리직 수행하는 거야. 자기는 처음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윤석열 씨가 시켜서 제발 좀 해달라 그랬고 그게 청문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문회 때문에. 민주당 놈의 노무현 시대 친노였고 노무현 때 승승장구했던 애 가지고 민주당 놈들이 한덕수를 갖다가 총리를 시키면은 딴질 안 걸을 줄 알았는데 민주당 놈들은 그런 거 없어요. 윤석열도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모든 보수 우파를 갖다 괴멸시키면서 이명박 박근혜를 잡아넣었는데 그게 문재인한테 등을 돌리니까 그냥 윤석열 칼질을 하고 검수 안 받고 별치랄 다 했죠. 민주당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지금 고민이 그걸 거예요. 윤석열이가 국힘도 잘 알겠지만은 민주당 놈들이 그 잔인하고 민주당 놈의 저질스러운 정치를 윤석열도 잘 알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상민을 경질시키고 한덕수를 경질시키고 나면은 또 인사청문회 누구를 갖다 넣냐. 그것도 몇 달 걸린다. 그 가지고 또 정쟁 삼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윤석열의 고민이 그걸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에 상품백화점 날라가고 성수대공 날라가고 그죠? 김영삼 때 즉시 총리 경질하고 사과를 하더라도 국민의 분노는 잠재워지지 않더라. 그리고 박근혜 세월호 때도 사과를 갖다 보름 있다 하고 박근혜가 3번이나 막 현장에 가서 울면서 조문하고 미안하다고 3번이나 그러고 그죠? 그거 그냥 라면만 컵라면 먹었다고 두드려 맞고 좌파 진보한테 그래가지고 수습을 했는데 저놈들이 끝까지 물건 넣어주더라. 현재까지 세월호를 물건 넣어주더라. 세월호 특조 이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거를 윤석열이나 우파 보수세는 다 알죠. 사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또 그 담당 행안부 장관 담당 장관이나 총리를 갖다가 경질을 시켜도 저 민주당 놈들은 원래 그런 놈들이고 그걸 꽃들을 잡아서 또 그냥 다른 거로 정폭할 텐데 그게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국민들의 원성을 받아줘야 돼요. 대통령이 되면은. 김영삼이야 완벽한 정치적인 인간이 있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즉시 말 한 번 잘못하면 그냥 장관 해임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좋았던 거예요. 근데 박근혜는 그 정치적인 판단력이 좀 무디다고 그걸 눈치 보다가 하고 눈치 보다가 경질시키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됐는데 그럼 정치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분노는 오로지 대통령한테 가게 돼 있어요. 전 윤석열이 가여운 면이 대단히 많아요, 요새. 정치와 행정과 외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혼자 모든 하살바지를 오는 거. 그렇지만 이거는 국힘 내부에서도 보수 개혁주의자 유승민계가 아니라 국힘 내부에서 권성동 친윤들도 전부 다 이상민이 경질하라고 지금 계속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 김영희하고 김종익이라는 그 비대위원이 나와서 말하잖아. 나 김종익 걔네 잘 모를 것이죠. 김영은 옛날부터 좀 알았고. 그러면은 대통령실에 계속 이상민은 경질시켜야 한다고 정리하라고 지금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질시키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한덕수는 그만둬야 돼요. 국무총리 있으나 없으나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못 가는 자리를 여러 군데 가잖아요. 그럼 그때 당분간 안 가고 그리고 빨리 알아봐서 적당한 인물을 청거해가지고 국무총리 시키면 돼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명망받는 인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명망 있는 인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덕으로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저 사람이면 그래도 국무총리 할 만하네 그런 사람을 시켜야 돼요.
그 늙은이 그거 뭐해 그거 80다 되고 76세인가 7세 허물허물. 저는 말꼬리 잡고 그런 거 아니에요 유승민이 같이. 응? 현실 감각이 대단히 없는 사람들이 지금 내각에 꽤 있어요. 용콘대에도 있고. 그리고 지금 G20 그죠? 아세안 그리고 G20 아세안 또 아시아 공동체 이게 11월 중순부터 연달아 그냥 동남아시아에서 열리잖아요. 다자 외교가. 그거 무조건 참석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그 용콘대에서는 또는 언론들이 국내에서 이태원 대형 사고가 났는데 국내 수습이 먼저지 외교 현장에 가면 안 된다. 그거는 가도 요거도 먹고 안 가도 요거도 먹는데 정면 돌파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경제 위기, 국방 신냉전, 그죠? 안보, 세계적인 안보 우리나라 말고 뭐 러시아, 우크라, 러시아, 유럽,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이런 그거는 세계 신냉전의 중심에 있고 지금 아주 극에 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발 경제 위기가 중심에 있어요. 지금 중심을 통과하는 그 하리케인의 핵이라 태풍의 핵 정도 된다고 난 보거든요. 거기 가서 대한민국이 지금 G20 같은 경우는 20개국이 모이지만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은 G10 정도 돼요. G7 반열도 올라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가서 대한민국을 선전해야 되고 대한민국이 지금 방산 그죠? 지금 움직이는 건 뭐예요? 경제위기의 중심에서 반도체, 배터리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바이오 신산업 또 세계적으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신냉전 우기가 다 들어가니까 전 세계적으로 방산 같은 거 국력 국방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다고요. 그 대한민국 그걸 세일즈를 해줘야 된다고요. 전번에 윤석열이가 폴란드 가서 방산 세일즈하고 원전 세일즈 하는 게 지금 대박 터졌잖아요. 방산이 벌써 올해 같은 경우 문재인 오마 때는 작년까지 말이지 60억 불이나 70억 했는데 70억 불 했는데 올해 벌써 170억 불을 달성했고 반도체도 세계 경기가 완전히 그 디플레이션으로가 대공황 같이 안 들어가면은 곧 격리가 돼요 세계 경기. 그럼 반도체도 한 1년 후나 다시 복구가 될 것이고 지금 전 세계가 말이지 전기차 가지고 움직이려고 지금 발광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나가서 경제 외교 안보 전선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빠지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윤석열 쪽에 아니 폴란드 갔더니 나토 갔더니 말이야 김건희가 나대가지고 다 까먹었어. 김건희만 부각됐어. 또 미국 갔더니 바이든 날리면 뭐 쪽팔려 그것 때문에 유승민까지 공격해. 외교 성과는 하나도 얘들이 말을 안 해. 외교 성과 어마어마해요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 지금 그게 프레임 정치 프레임 이준석이 던진 핵감 프레임하고 좌파 진보의 무능 프레임이 걸려서 그렇지 외교 성과가 문재인 그거 갖다 댈 게 아니야. 문재인이 5년 동안 한 것보다 훨씬 많이 했어. 5개월 동안. 과감에 가서 그 아세안 정상회담, 뭐 아시아 정상회담, G20 정상회담을 축소할 게 아니라 더 확장시켜서 강력하게 전공법으로 대한민국 위상을 올려줘야 돼요. 응? 김건희 제발 좀 나대지 말고 능동도저는 아니고 수동적으로 그냥 기자들이 사진 찍으면 찍는다 보다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이 제로의 기회를 윤석열은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단독외교보다 다자외교가 훨씬 더 부상할 수가 있어요. 윤석열과 윤석열 정부가. 근데 지금 청와대 관련 나오는 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준비를 안 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도 준비가 안 하고 있다. 왜 그러는지 는 모르겠어요. 그게 프레임이 걸려서 그렇죠. 나갔다 하면은 김건희 프레임, 외교 참사 프레임, 좌파 진보의 거짓 뉴스에서. 그죠? 그거 뚫어내야죠. 그러면 항상 안 나갈 거예요? 외교가 무서워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외교로 지금 대단한 호재를 맞고 있다고 생각해요. 외교로. 이명박 같으면 신났을 거야. 가가지고 말이지. 가져오자. 지금 세계가 말이지 러시아 저놈들 때문에 전부 다 원전 복구에 들어가. 미국도 들어가. 갖고 와.
전 세계가 말이야 동유럽하고 유럽하고 남미하고 전부 다 말이지. 대한민국 무기를 갖다 미국 놈들도 지금 대한민국 무기 수출이 세계 4위인데도 두려워한다잖아요. 갖고 와. 블루오션을 왜 놓치려고 그러는지 겁먹을 필요 없어요. 윤석열은 강력하게 외교 무대를 갖다가 휘젓고 다녀야 돼요. 그 유승민이 직격하고 좌파 진보들이 핵관 프레임으로 이준석 떼거리다가 좌파 진보들이 가짜 뉴스를 갖다가 두려워할 필요 없이 무조건 외교는 확장해야 돼요. 그리고 이상민하고 한덕수 정도는 그만두게 하는 게 맞아요. 파면이 아니라 경질을 하는 게 맞아요. 윤석열은 지금 계속 이제 사과하고 있죠. 그래서 3번, 4번으로 알고 있는데 유족과 국민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다. 다마다 한번 발표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거는 최소한 몇 개월 오히려 윤석열 정권 내내 이태원 사고가 검은 그림자같이 따라다닐 수 있으니 그거를 돌파하는 것은 전공법뿐이 없어요. 그게 윤석열이 사는 길이에요. 미직미직하면은요 진짜 대한민국 힘들어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